그리고 일단 무게가 가장 큰 거는 성능이죠. 가평군청 내에서는 2천 정도 들어갔거든요, 돈이. 포가차나 이삭 델토르는 사실 뭐가 더 잘 나간다? 라기보다는 성향이 다른. 우리가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힘을 존투 파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밖에 못 써요. 그러면 에어로 프레임에 50mm 휠셋을 쓸 것이냐, 올라운드 프레임에 65mm 휠셋을 쓸 것이냐. 근데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른데, 오히려 사람을 나누고 싶은데,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과 체중이 적게 나가는 사람, 거기서도 취향에 따라 다르긴 할 텐데,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 한해서는 프레임이 딱딱한 게 나아요. 받쳐줘야 에어로나. 되니까. 그래야지 휠의 성능은 따라오는 거여서 뭘 꼽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 60mm를 꼽든 50mm를 꼽든 프레임에서 못 받아주면은 이게 휠이 낭창거린다라는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은 뭐 60mm를 꼽더라도 프레임이 낭창거리면은 가속하는 데 있어서 떨림이 발생을 하니까. 선수들 중에서 많이 나뉘어요. 올라운더 프레임에 하이림을 선호하는 선수가 있고, 무조건 자전거는 에어로 딱딱한 자전거 이런 걸 타야 되는데, 휠은 또 뭐 30mm 꼽고 이런 선수가 있어요. 35mm. 근데 그런 선수들 보면 대부분이 이게 몸이 커요. 근육질이거나 체중이 좀 많이 나거나 키가 큰 선수들이 프레임을 딱딱한 걸 선호해요. 그리고 휠은 얇은 거. 왜냐면 반응이 빠르게 돌아가야 되는데, 프레임이 딱딱한데 휠까지 두꺼워버리면은 묵직한 느낌이, 아무리 체중이 많이 나가더라도 언덕을 안 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가속을 해야 되는데, 맞아. 이게 많은 힘이 들다 보니까 어쨌든 65mm나 60mm 휠들은 가속을 하는 데까지 많이 들기 때문에, 네, 프레임보다는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 이하로는 가속하는 데 부담이 없지만 항속성이 문제라는 그런 건데, 본인이 뭐 항속을 계속 길게 하는 스타일이다 하면 프레임이 뭐든 간에 65mm가 이제 나쁘지 않겠죠. 계속 뭐 브레이크 잡을 일이 많이 없으면. 근데 브레이크 잡을 일이 많고 언덕을 많이 타야 되고 그룹 라이딩인데 그거를 좀 재밌게 타는 스타일이다 하면은 하이림이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오고, 재가속을 하는 데까지도 또 오래 걸리고, 끌고 가는 데까지도,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좀 특정 환경에서만 빛을 발하니까 아무래도 힘이 들겠죠. 질문은 어떤 게 낫냐고 했는데,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문제여가지고, 지금은 뭐 너무 잘 나왔어요. 올라운더 프레임도 에어로 프레임도 너무 잘 나오고, 50mm짜리 휠도 하이림 휠도 너무 특색 있게 나오잖아요. 하이림은 광폭으로 나온 수세라든지, 로우링 같은 경우는 경량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반응에 신경을 쓴다든지 하기 때문에 너무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려서 본인이 맞는 거를 뽑아 쓰는 게 맞지, 뭐가 더 낫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평지를 좀 위주로 잘 타는 편인데, 원래는 하이림을 엄청 추천받았거든요, ITT 대회 나갈 때. 그래서 무조건 두꺼운 거 쓰래. 그래서 85mm인가를 앞에 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여자 중에 절대 파워가 좀 높은 편이어도 써봐야 얼마나 쓰겠어요. 근데 처음에 ITT는 이제 스탠딩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가속을 하는데 안 먹는 거야, 얘가. 자동으로 타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고, 출발 빵 해서 빨리 가서 속도를 붙여서 가줘야 되는데, 이거 붙이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리고, 속도 붙이면 이제 좀 좋아요, 확실히 하이림이. 근데 나 반환해야 돼. 반환하고 다시 또 쳐야 돼.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영암 때 제가 65mm 이제 받아서 65mm 했잖아요. 훨씬 너무 편한 거야. 나한테는 속도 붙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진짜 무조건 하이림만이 좋지도 않고. 여성분한테 80mm를 추천한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근처에 있어가지고. 아무튼 어떤 말인지 너무 잘 알 것 같아. 그래서 또 뭐 선수들이 하이림을 쓰는 거 보면은 대부분 스프린트 선수들이잖아요. 모두가 다 스프린트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도메스티크 역할이거나, 아니 도메스티크 역할들을 쭉 받아가지고 라스트 스프린트를 치는 게 목적이다 하는 그런 팀이나 그런 상황에서는 하이림을 꼽기 때문에 하이림 휠들이 계속 나오고, 그런 거를 이제 추세로 가져가는 편이고, 사실 50mm가 가장 많이 쓰여요. 어느 나라 어느 선수들을 보더라도 50mm를 주로 많이 써요, 시합 때는. 여러모로 좀 네, 다 두루두루 해야 되기 때문에. 어필에서도 반대로 어필 힐클라임이 아니고서야 평지 구간들이 있고 내리막도 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언덕이 특색이어도 50mm보다 낮은 것보다는 50mm를 안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다음으로는 동호인들 사이에서도 크랭크암 길이에 대한 의견이 엄청 분분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암 길이를 엄청 여러 번 바꾸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세팅을 좀 시도를 해본 건지. 사실 좀 크랭크 줄이는 걸 안 좋아했고, 애초에 크랭크를 길게 쓰는 편이었거든요. 원래는 네, 키가 168인데 크랭크 길이를 172.5를
네, 가져갔고 그리고 혹시 어떻게 되세요? 인심 그렇게 안 길어요. 되게 낮은 편이고 안장 높이도 같은 키들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거든요. 안장 높이 자체가. 72.5를 원래 네, 근데 그 이유가 지렛대 원리가 이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어를 무겁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늦게 바꿨거든요. 한 24년도 가을 때쯤부터 크랭크를 바꿨는데 하도 주위에서 이제 많이 바꾸고 좋다고 하고 실제로 잘 타는 선수가 나왔고 그리고 램코 이제 요나스 선수도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혹시나 해서 바꿔봤죠. 처음에 70으로 내렸어요. 근데 별로 좀 빨리 도네? 정도여서 이제 체전 일주일 전에 에라 모르겠다 하고 65mm로 내렸어요. 확. 완전 확 네, 확 내렸어. 모르겠으니까 2.5 내려서 모르겠으니까 5mm를 빡 내려서 총 7.5를 내렸는데 와트가 확 올라간 거예요. 갑자기 한 30와트 정도 더 나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힘을 쓸 때. 이제 뭐 전체적인 면에서 올랐다는 게 아니고 순간적인 가속을 하고 내가 원하는 이제 구간에서 힘을 쓸 때 와트가 확 올랐길래 이거다 싶어서 65mm로 전국체전을 1등으로 잘 마무리를 하고 나서 한 번 더 해가지고 60으로 내렸죠. 네, 맞아. 60으로 내리고 웃긴 거는 그 60으로 내리자마자 이틀 뒤에 바로 출국해서 필리핀 작년에 이제 루존 투어 시합을 나갔어요. 네. 근데 1등을 해버린 거예요. 또 성적 되게 좋았잖아요. 네, 종합 1등을 한 거예요. 그리고 7일짜리 경기였나요? 8일 8일짜리 네, 경기. 8일짜리 경기 끝났고 돌아왔죠. 60으로 줄였는데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 번 더 해가지고 155로 줄였어요. 되게 크게 줄였네, 근데. 어, 한 네. 번에. 네. 굉장히 귀찮게 하셨어요. 한 번 더 그래가지고 이게 맞냐 올 때마다 이게 맞냐라고 하셨고 모르겠다 일단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155로 줄였는데 아니더라고요. 일단은 짧은 게 너무 느껴져요. 그 육각 렌치를 긴 거 이거를 잡다가 한 요만큼 이제 상품으로 오는 육각 렌치 있잖아요. 그쵸. 그걸로 돌리는 느낌 맞아, 딱 그 맞아, 느낌 맞아. 딱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힘이 안 실려요. 그래가지고 와 케이던스만 계속 올라가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시 이제 원래대로 바꿨고 160으로 이제 계속 성적을 잘 내면서 1등도 되게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ITT도 60mm로 줄였죠. 자전거 바꾸고 이제 시즌이 끝났었잖아요. 그 전엔 위아이스로 155로 줄였던 거고 지금은 이볼브로 또 테스트를 해봤죠. 이번에는 조금 더 촘촘하게 157이랑 155 두 개까지 들고 가서 총 이제 3가지 크랭크로 이제 테스트를 했고 안장도 피팅 같은 것도 다 바꾸고 클릿도 한 2-3개 정도 핸들 사이즈도 3번 바꿨어요. 아니 4번 바꿨구나. 90, 100, 110, 120 지금까지 120 해가지고 4번을 바꾸면서 크랭크 길이에 맞춰서 피팅에 맞춰서 그런 거를 한 4달 동안 바꿨었고 확실한 거는 크랭크를 앞으로 오게끔 만들고 낙차거리를 만들어서 몸이 앞으로 쏠려 있는 상태에서 155까지 줄이니까 확실히 좋더라고요. 모든 면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순간 파워, 1시간 파워, 뭐 중간에 5분, 10분, 30분 그리고 번치까지도 모든 면이 올라왔는데 결국엔 지금 160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반응은 빠른데 1시간이 지나니까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한 3주 동안 계속 참아봤는데도 전혀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157로 바꿨고 157로 바꿨을 때 괜찮았어요. 괜찮게 잘 타다가 너무 이제 사람이 이제 이거에만 빠져 있다 보면은 이제 다른 걸 못 보니까 160으로 바꿨는데 여유가 엄청 많이 생기는 거예요. 페달링 굴리는 것 자체에서 부담이 많이 사라지고 힘을 더 많이 실을 수도 있고 체력적인 부분에서 힘을 좀 덜 줘도 페달이 굴러가네? 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제 아무래도 그런 순간적인 이제 힘을 쓰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보다는 끝까지 완주를 하고 마지막에도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를 염두를 했을 때 160 정도가 아무래도 마지노선이다. 차라리 나중에 만약에 은퇴를 하고 자전거를 탄다 하면 다시 172.5로 돌아갈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편해요. 옆에서 뱅글뱅글 돌리고 있을 때 그거 한 번 굴리면은 나란히 나가게 가고 있으니까 너무 근력이 편해요. 받쳐주니까. 네, 너무 암길이 선택에 대한 팁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좀 줄이는 게 더 편하고 이런 성향은 좀 원래대로 가져가거나 오히려 늘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뭐 약간 이런? 기본적으로 발목, 종아리에 부상이 있으셨던 분은 크랭크 암을 줄이는 거를 비추천을 해요. 종아리에 부담이 많이 갈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피팅을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종아리 부담이 많이 가요. 근데 저도 찾아봐서 하는 소리인데 또 어떤 논문에는 종아리 부담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건 완벽한 피팅을 하거나 그리고 그거 다 서양 논문이잖아요. 유럽 쪽. 그 사람들 체형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는 당연히 그게 맞겠죠. 근데
동양층에서 아무리 제가 별의별 짓을 다 해봐도 종아리 부담은 무조건 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런닝을 요새 보조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종아리 근력을 좀 늘려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확실히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좀 차이가 심해요. 왜냐면 제가 몸이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손 크기, 발 크기, 무릎, 이 몸 길이도 좀 차이가 나요. 슈즈 사이즈랑 한 치수가 차이가 나고요. 왼쪽, 오른쪽. 그리고 다리 길이도 왼쪽이 조금 더 짧아가지고 왼쪽에 2mm 스페이서랑 깔창 2개랑 그렇게 해놓고 본트도 열성형을 해서 왼쪽에 맞춰놓고 그렇게 타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 접질린 적이 많아서 발목 인대가 한쪽당 총 3개가 있는데 3개가 다 양쪽 다 나가 있어요. 그래서 발목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드륵드륵 움직여요. 그래서 원래부터도 종아리에 많이 부담이 가는 스타일이고 힘든데 좀 적응하는데 좀 많이 힘들었어요.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클릿 자체도 원래 너무 뒤로 빼면 안 되는데 무거운 기아랑 짧은 크랭크가 소화가 안 되니까 클릿 자체가 양쪽 다 맨 뒤로 가 있거든요. 아예 안 움직여요. 거의 종아리를 안 쓴다고 보면 돼요, 저는. 허벅지랑 엉덩이 힘으로 좀 타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종아리에 오히려 부담이 있는 사람들은 줄일 수는 있지만은 너무 많이 줄이면은 오히려 부담이 많이 형성이 돼서 더 애로사항이 많아질 것 같고, 늘리는 거는 뭐 아까 172.5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제 취향에서 편하게 타는 부분이지 한 170 정도만 돼도 충분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번에 해외 나갔을 때나 리뷰 찾아보면은 요새 월드투어에서 타는 선수들 보면 키가 190이 넘어가는데도 165나 167.5를 사용을 하고, 그게 약간 좀 키 큰 선수들 사이에서 트렌드로 잡혔더라고요. 왜냐면 워낙 짧게 쓰니까. 그리고 사실 사이클이 키가 너무 작아도 안 되지만 키가 너무 커도 잘 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두 쪽은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키 큰 사람들은 KM에서 엄청 많이 줄여 쓰고 있는 거고, 키 작은 사람들은 오히려 한 뭐 150대나 160에서 160 이하로 써야 되는데 오히려 안 그렇게 사용을 하고 165에서 167.5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아서 그 유동성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막 극단적으로 가봤자 소용이 없는 거. 다 이게 좁혀졌네요, 그러면. 예전에 네. 극과 극으로 막 맞아, 쓰다가 맞아. 지금은 한 160에서 170 사이로 이렇게 좁혀진 추세네요. 네. 본인 성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타는 스타일이 진짜 확실히. 지금 저랑 같은 인심인 아는 오빠가 있는데 그분은 165로 갔어요. 근데 저는 167.5까지만 해서 둘 고민하다가 했는데, 네. 저는 지금이 좋은 게 토크도 쓰는데 케이던스도 써요. 근데 확실히 165로 간 오빠의 말을 들어보면 케이던스는 너무 좋아졌는데 힘이 안 실린대요. 아무래도 클릿 문제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뭐 세부적인 거는 개인 이제 데이터니까 말씀 안 드려줘도 기본적인 거 말씀드리면은 이건 되게 옛날 거예요. 한 10몇 년 전 데이터인데, 크랭크를 줄여보고 늘려보고 클릿을 앞으로 뒤로 다 하면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선수 가지고. 거기 나오는 게 이제 발목 각도가 돌아갈 때 90도가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효율이 좋고 많은 파워를 낼 수가 있었고, 선수 자체도 피로도를 많이 못 느껴 했다 라고만 말씀을 드려도, 이제 크랭크를 본인이 줄이든 늘리든 어떻게 피팅을 하든 그 90도를 맞추려고 하면은 대부분 해결이 될 거예요. 물론 거기서도 성향이 갈리긴 해요. 왜냐면 본인이 이제 이렇게 웨이브를 주는 스타일이거나 오히려 찍어야 되거나 아니면 아예 굽히면 안 된다 맞아. 하면은 그거에 맞게 해야 되고, 오히려 크랭크를 줄이면은 안 될 수, 내가 짧게 탄다, 무조건 짧게 타고 끝낸다 하면은 크랭크가 줄이는 게 나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러니까 취향이랑 개인의 환경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엔 이게 정답이고 저거엔 저거의 정답이니까. 또 완벽한 정답보다는 결국에는 성향, 취향, 그 사람의 조건에 다 맞춰야 되니까.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얘기 듣고 뭐가 정답이라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를 듣고 본인의 환경에 맞는 사람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고, 맞아. 본인의 환경에 맞지 않는 사람은 나한테 필요할까? 안 할까? 아니면 필요가 없구나 정도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가 정답이라는 것보다는. 그래서 원래 대부분의 동호인은 뭐야 따라해봤는데 난 안 되네 막 약간 그러면 이제 그거 추천한 선수 욕하고. 왜냐면 아무래도 취미니까 돈을 쓰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시간도 맞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손님들이 크랭크를 바꿔요. 근데 안장의 높이도 잘 안 건드리고, 안장의 위치라든가 맞아. 핸들바, 그다음에 클릿 위치도 안 건드려요. 그냥 맞아. 크랭크만 바꾸고 테스트하고 안 맞으니까 나랑 안 맞는다 하고 방출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맞아 근데 맞아. 제가 이제 옆에서 이제 대영 씨한테 주워 들은 얘기로 듣자면 뭐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뭐 안장의 각도랑 그다음에 핸들바의 위치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중요하죠. 예. 저 핸들바까지 외박과 핸들바까지 했는데 그게 뭐 피팅에 약간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맞아요. 예.
저도 그래서 이번에 크랭크함 바꾸면서 핸들바도 바꾼 게 네.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도 이제 요즘에 유튜버도 너무 많고 알려진 그쵸. 게 많으니까 네. 보통 그래서 안장까지는 건드려요 사람들이. 그쵸. 안장까지 건드리는데 끝이야. 그렇죠. 다른 거 안 건드려요. 다른 건 안장만 안장까지만 5mm 뭐 내리고. 앞뒤로 어떻게 해라, 뭐 네. 내리면 어떻게 앞뒤로 해라, 요 정도까지는 건드리는데 이제 네. 핸들바라든지 클릿의 위치라든지 네. 본인의 포지션, 이제 자전거 탈 때 자세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바꾸지는 않다 보니까 네. 분명히 안 맞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죠. 그렇죠. 뭐 포가차 같은 선수들은 그거 하나를 크랭크암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걸 모든 다 걸 테스트를 했을 바꾸죠. 텐데 선수도. 네, 동호인들은 그런 조건이 안 되니까. 안장을 앞으로 미는 것 때문에 Y1 RS로 바꿨다고 했는데 Y1 RS보다는 좀 뒤에 있어요. 지금 이볼브가 좀 뒤에 있는 게 낫더라고요. 이거는 동양인 신체적인 부분인데 좀 아실 수도 있겠지만은 똑같은 다리 길이에서 동양인이 허벅지가 길어요. 서양인들보다 많이 길어요. 똑같은 피팅을 해놨어요. 똑같은 피팅을 해놓으니까 무릎이 자꾸 아픈 거예요. 크랭크를 늘려놔도. 크랭크를 늘려놔도 무릎이 아프기 때문에 아 이건 크랭크보다는 사람 자체의 피팅 때문이어서 이거를 최대한 동양인에 맞춰서 세팅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160이 아무래도 마지노선이었고 똑같은 키랑 똑같은 체형이어도 이제 근육 결이나 근육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부상 그런 부분을 요했을 때 나오는 게 너무나 달라요. 공식 같은 게 있잖아요. 곱하기 몇 해고. 아 맞아. 근데 저도 운동 지도를 되게 오래 하기도 했고 강사도 많이 해봤지만 저의 스타일도 그래요. 항상 정석도 있고 공식도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한테 따라서 맞춰지는 건 다르고 그 사람이 힘을 잘 쓸 수 있는 거 자세가 잘 나오는 건 분명 다르거든. 그 사람마다 체형도 다를 거고 이 사람이 발달되어 있는 근육도 다를 거고 쓰는 거 편한 자세 다 다른데 그 사람한테 오히려 이렇게 정석 그 공식적인 자세 이거를 요구를 하면 오히려 힘을 못 써요. 왜냐면 그 사람은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은 몸이라서.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정석이나 딱 그런 기존 툴이 있잖아요. 이제 뭐 몇 키에 크랭크는 맞아, 몇 정도 맞아. 쓰거나 아니면 최소한 줄이더라도 몇 정도를 맞아. 줄여야 되고 클릿은 뭐 발 사이즈나 뭐 했을 때 이 정도 해야 맞아, 된다 맞아. 하는데 그거에 맞췄을 때 잘 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정답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재능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이상한 방법들이 생기는 거고 포가차가 크랭크를 줄인 이유가 장요근에 계속 부담이 오고 쥐가 나고 저도 한참 예전에 그랬었는데 복근에 쥐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 탑클래스 선수도 이제 저러니까 방법이 없겠구나 했는데 이제 저 문제 때문에 크랭크를 줄였다라는 게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크랭크를 줄인 거였는데 그렇게 이제 정석에서 벗어난 거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맞아. 만약에 포가차가 크랭크를 안 줄여도 되거나 오히려 크랭크를 늘려야지 더 잘 타는 사람이었으면 그게 정석이 돼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타는 사람 따라서 한다고 나는 똑같이 못 되는 이유가 저는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운동을 잘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남을 따라하거나 이런 사람들보다 본인 자체가 예민해요, 되게. 뭐 하나 바꿔도 그게 캐치가 돼야 되고 내가 뭐 때문에 불편한지도 내가 예민해서 캐치가 돼야 그걸 수정을 하는데 나 자체가 변화에 둔감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모방만 하는 거야. 그래서 되게 항상 보면은 본인이 다 해보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도 대단합니다. 그쵸. 느끼고 있어요.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긴 한데 너무 너무 깨지니까. 댄싱 같은 경우는 당겨서 힘을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버티시는 분들이 많은데 당겨서 써야 되고 사실 하체 힘을 쓴다기보다는 반동을 줘야 돼요. 당겼으면은 이제 자전거가 이랬을 때 다리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거를 찍어 눌러줘야 오히려 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찍어 눌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저도 신기하긴 한데 선수들 사이에서도 제가 소리가 큰 편이에요. 누르는 힘이 세서 그래요. 자전거 넘어갔을 때 반대로 세게 눌러서 자전거 누웠을 때 버티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죠. 댄싱 각을 만들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이렇게 밀어요. 그냥 그게 밀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주는데 자전거는 최대한 일자로 나갈 수 있게끔 유지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림이랑 타이어가 이제 부담을 많이 안고 가니까 아무래도 소리가 크게 나지 않는 건가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럼 좀 불리하지 않아요? 나 나간다 약간 티내 나 나간다 하고 약간 티내고 나가는 그 생각은 뒤에서 나 나가고 있다 하면 이제 다들 반응할 준비를 할 기아 변속 소리도 필요 없어. 약간 붕 소리에 그 생각 그러면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올해 남은 시합도 이제 부상 없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잘 마무리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안녕.